걷기 운동, 걷기 자세 했고, 그러면 뒤로 걷기, 이거 받고, 고단. 이거 계단 올기. 네. 예, 요거. 이거 조절은 되죠. 예, 한번 연습을 원 안에 요거는 다른 원 안에서 빨간 건 포인트. 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나눠드렸던 인쇄는 확인하고 와 보시면은 하나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지난 시간에 써가지고 지난시간에는 우리가 물에 걷기 젖어서 운동에 대한 그래서 얘기를 문자를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걷기 운동이 중년 넘어가면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했죠.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게 걷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하게 될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까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운동은 유산소 운동 6대 근력 운동 4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게 되는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은 한 3, 4개월만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잔병들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치료제보다도 좋은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우선 보면은 계단 오르기 운동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아니면 비가 오면은 아파트 계단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겸하는 좋은 운동이다. 아니면 이 지난번에 했던 대로 동작, 즉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를 잘못해버리면은 물론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노동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자세에 대한 거는 그 나눠진 인쇄물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척추와 그 다음에 경추, 그러니까 허리와 목을 꼿꼿하게 피고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발은 11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조금 뭐 벌어지긴 하는데 팔자 이렇게 팔자가 되질 않고 한 최대 15도 이상 벌어지면 안 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무릎 안쪽 연골이 심한 손상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동작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오다리가 됩니다. 오다리. 오다리가 되면은 이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운동도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계단 오르기 할 때는 발은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이거는 발을 앞발만 대는 거예요. 까치발 뛰듯이. 그러면은 허벅지 근육하고 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발 전체를 계단에 올려놓으시는데, 그러면은 이 근육, 이 고강이 분산이 돼요.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이제 엉덩이까지 분산이 돼요. 근데 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근육이 뭐라고 그랬죠? 허벅지 근육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에는 약 650여 개의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허벅지 근육이 발달이 돼 있으면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한 당을 소비하고 나머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허벅지 근육. 그리고 또 제일 저장을 많이 하는 게 허벅지 근육.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없어져 버리면 소비도 못하고 또 소비도 못하고 저장도 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이 전부 혈액내로 가서 고혈당이 됩니다. 예, 그와 같이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벅지 건강은 우리 인간의 수명하고 연세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근육이다.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언덕 오르는 거 말씀드렸죠. 이 다리가 일직선으로 펴져야 돼요. 다리가. 그래서 이 자세를 굳게 세우고 이제 상체는 우리가 이 걷기 운동할 때도 앞으로 5도 정도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단 올리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 이 계단 올리기 운동은 절대 무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힘드시면 쉬었다 하셔도 돼요. 한 5계단 올라왔더니 힘들다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 그래도 힘들면은 난간을 잡고 올라가셔도 돼요. 한 올라가시는 건 계단으로 올라가실 때 내려가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은 내 체중의 한 6, 7배가 무릎에 실려요. 그러다 보면은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내려가실 때는 계단을 이용하시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면 걸음 걷기가 훨씬 불편하죠. 살짝 앞으로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면 이 걷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제 빨리 걸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내리고서 빨리 걷게 되면은 팔이 아파요. 조금 이제 섣보다가 걷게 되면. 그래서 이제 팔을 직각으로다가 하든지 90도 직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V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힘차게 저어주시면 돼요. 이 계단 올리는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쉽게 올라가요. 추진을 받아서.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 그림에 보시면 좋은 자세가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양발 끝을 11자로 유지한테 발끝이 이게 계단이면은 이렇게 앞으로 5cm 이상 앞으로 나와요. 허공에 5cm 이상은 허공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내려가실 때 잘 보시면은 이 발끝이 앞으로 나와요. 계단보다 앞으로 나오는데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길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무릎에 완충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릎에 오는 데미지를 대폭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 앞부분이 먼저 계단에 이 바닥에 닿게 되면은 우리가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은 이유가 이 반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시면 그 반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릎에 영향을 줘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계단 오르기 운동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만병통치자라고 하냐 보시면 한 칸 오를 때 0.5kcal 소모가 돼요. 열량이. 그리고 10분간 오르게 되면 100kcal 소모가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계단을 오르는 것은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30분 이상 한 거하고 같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 비만을 예방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굶게 되면은 우리 인체가 위기 상황으로 느껴서 지방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실 때는 세 끼를 반드시 다 드시고 하실 때 밥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 굶는 다이어트는 하시면은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요요 현상이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드시되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시면은 비만, 탈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결국은 누르셨어요. 그 위에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또 다음 거도 이제 계단 오르기 운동은 우리가 이 까치발 뜨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까치발 뜨는 게 거의 전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시고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자리는 양보하시고 이 손잡이를 잡고 까치발뜨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초 정도 하시다가 발을 내려놓으실 때는 조금 체중이 실리게 쿵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뼈, 근육 이런 데 자극이 가가지고 훨씬 더 발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면 또 무릎에 반대로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쿵 하고 내려놓으세요. 이 뼈 이런 데. 우리 근육이라든가 뼈 이런 것들은요 자극이 있어야 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극은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를 줘 면역력이나 신진대사 등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이게 코로나19에서 다 경험한 거죠. 이 코로나19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예방할 때 그게 면역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인이 서기 660년경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5세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나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개, 고양이가 제일 오래 삽니다. 다른 나라의 개, 고양이는 20년이 이제 정명이라고 해요. 정해진 수명이. 근데 우리 한국의 개, 고양이는 25년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한국인의 수명이 25세였었는데 660년에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이 100세 시대를 사는 거는 이 의학의 발전도 있습니다만은 더 큰 거는 예방 접종을 잘했기 때문에 즉 백신 개발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역시 지난 그 코로나19 때 코로나19 때 백신 불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계열은 거의 접종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하는 여기 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백신 불용론을 주장해서 일반인들이 백신 받기를 주저하고 또 안 받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했으면 이렇게 확산이 되질 않아요. 전 세계가 다 감염이 됐어요. 239. 옛날에 사스는 26개국, 또 메르스는 27개국에서 발병이 됐는데 이 코로나19는 239개에서 발병이 됐어요. 세 가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백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꼭 그 받으셔야 되는 백신이 있어요. 오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균 때문에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균. 우리 몸 안에는 100조 개 정도의 그 균이 있는데 여기는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이 반드시 있어요. 유해균이 활성화돼 버리면은 폐혈증 같은 이런 경우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 마지막 진단명이 90% 정도가 이 폐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폐렴 사망률이 3위로 나가되어 있습니다. 암, 그다음에 이제 이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폐렴입니다. 전 세계 2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우리나라에서 뇌혈관 질환이 4위로다가 이제 밀려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폐렴이 문제인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잘 유지 중진하면은 만 가지 병을 다 예방하고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요. 1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 하면 다 아시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인데 일주일에 계단을 20계단 이상을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일주일에. 지난번에 할 때 예일 대학은 일주일에 2번을 10층 이상씩 올라갔어요. 근데 요거는 횟수를 정하지 않고 20층 이상을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일 대학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즉 이 20층을 올라갔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사망하는 확률이 20% 이상 낮아졌다. 즉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이 심근경색증은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질환입니다. 즉 보통 45 내지 50%가 사망합니다. 거기서 20%를 내렸다는 건 대단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20층이 아니라 하루에 10층씩 해서 4, 5일간 하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예일대학에서 한 거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예일대학에서 한 것도 굉장히 장기간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계단오르기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오르기 운동은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근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벅지 근육이 충분하면은 웬만한 질병은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근육 발달 시키라고 그러면 어디를 시켜요? 상체 근육만 발달을 시켜요. 근데 이 상체 근육은 건강 장수하는 데는 큰 역할을 봅니다. 즉 허리의 아랫부분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허벅지. 우리 종아리 근육도 대단히 중요해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를 다 순환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이제 노폐물이든 이 지저분한 혈액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심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이 시원찮으면은 심장까지 올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면은 쭉쭉 올려줘요. 그게 이제 또 폐를 가가서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서 맑은 피를 또 전신에 전달하는 게 이제 우리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뿐만 아니라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화혈색소 아시죠? 네, 이 당뇨 환자들이 이제 혈당보다 더 중요한 게 당화혈색소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그때 혈당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의 영향 이런 거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뭐 단 거를 좀 많이 먹고 갔으면은 확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이 3개월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재는 것보다 당화혈색소 재는 게 훨씬 더 의의가 있다. 어떻게 그렇지? 예? 당화혈색소가 3개월 평균이. 예, 3개월의 평균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그 측정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이제 그게 당화혈색소 측정이에요. 당화혈색소 측정. 몸에 있는 당화 혈색소가 네. 성격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결합이 돼 있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3층 이상, 하루에 3층이나 또 하루 평균 5번 정도, 그러면 토탈 15층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계단을 오르게 되면 혈압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이 계단 한 칸 오를 때 수명 연장이 4주나 4주.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 4주면은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시지 말고 걸어 올라가시면 수명 연장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건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한테 있는 잔병들이 한 4개월 정도만 오르게 하면은 거의 해결이 돼요. 요거는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 몇 사람 해가지고서 실험을 했더니 뭐 20몇 년 약 먹던 게 다 떨어졌어요. 병원 약을 20몇 년 먹던 건데 다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굉장한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걷기 운동이 워낙 하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운동을 꼭 하세요. 요거는 이제 눈 비 올 때 뭐 집에서 하셔도 되는 거니까 크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거를 지금 쭉 했는데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우리 치질도 예방하고 또 항문암, 직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해겔 운동이라고 항문 근육 조이는 거예요. 발약근 조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항문에서 조이는데 파급 효과가 이 대장까지 가요. 그래서 이 대장암까지도 예방을 해주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요실금, 변실금이 자연히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은 방광에서 이 소변 줄이죠. 그걸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변이 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콜라겐 부족이어도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콜라겐 아시죠? 중년이 넘어가면은 콜라겐은 다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탈모에도 관여를 합니다. 모근을 잡아줘야 안 빠지는데 그 잡아주는 힘이 약하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의자만 하나 있어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라든가 뭐 옆으로 잡아도 되고 앞으로 잡아도 되고 스쿼트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발을 쭉 뻗고 다리에 힘을 준 다음에 발끝을 내 쪽으로다가 몸 쪽으로다가 접었다 폈다 이거 하시면은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기가 있는 사람들, 부종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도 그거 열심히 하면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운동에 대한 걸 마치고요. 시간이 아직 조금 있으니까 물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박사. 이제 물은요, 자연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과 함께 이 물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만 잘 드셔도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의 80% 이상을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통증들 이것도 80% 이상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돈 안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앞에 했던 운동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만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증식도 할 수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있어요.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뭐냐면요, 현기성균이라고 해요. 이건 공기가 필요 없어요. 그 현기성균이 우리 장내에 있는 균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배양할 때도 우유에다가 섞어서 배양할 때도 밀폐를 시켜놔야 잘 자라요. 이 공기 안 들어가게 밀폐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 이제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뭐라고요? 현기성균. 우리 장내세균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 물은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물이다. 입으로 섭취.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게 뭐 수없이 많죠. 근데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물은 사람을 죽게도 만들어요. 이 물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제 그 정도로 이 물이 중요한데 인체의 모든 대사작용에 물이 다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반응에도 물이 관여를 합니다. 또 우리 건강과 면역력을 좌우하며 물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물이 없으면 면역이 이게 형성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 세포들이 우리 인체에서는 매일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만듭니다. 인체에서. 왜냐하면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수가 약 60조 개 정도 돼요. 60조. 근데 그 60조 개 중에서 500억 내지 1,000억 개가 매일 증식을 해요.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면역 세포들이 다 해결을 해요. 해결을 못하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다 해결하는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쭉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이 충분한 상태여야 이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물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근데 좋은 물을 충분히 마셨을 때 우리 인체에는 어떤 변화가 오나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질병과 통증의 80% 정도가 예방이 되고 또 치유도 된다. 그래서 이 물은 최고의 명약이며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젊음이 유지되며 무병장수하고 회춘한다. 이 지금 젊음이 유지되는 거, 무병장수하고 회춘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엄청 좋죠.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우리 주름이 왜 생기냐면요. 가로로 생기는 주름은 이 생활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로로 생기는 주름. 세로로 생기는 주름은 나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이. 근데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거, 또 나이 때문에 오는 거를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노화 속도를 아주 줄여요. 그러니까 이 주름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생겨 있는 주름도 물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드시면은 또 완화가 돼요. 좋아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와 암 발생 등이 예방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이고
또 전 세계 이 중년 이상에서 제일 걸리기 싫은 병, 걸리기를 원치 않는 병이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 자신은 굉장히 행복한 병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위 가족들한테는 아주 고통이 많은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치매 예방. 그리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죠. 벌이 마시면 꿀이 되는데 뱀이 마시면 반대로 독이 됩니다. 우리 인체는요, 각 부위에 따라서 물을 함유하는 그 농도가 다 달라요. 우리 인체 전체에는 60~70%가 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려서 이 태어난 아이들, 유아들은 90%가 물이에요. 그 반면에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가지고 약 50%까지 내려가요. 50%.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이를 먹게 되면 이 목마른 갈증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물을 덜 마시는데 이 물은 갈증이 생겨서 마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갈증 생기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60쪽이 된다고 그랬죠. 뼈가 206개입니다. 태어날 때는 305개예요. 이게 이제 자라면서 융합이 됩니다. 융합.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206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이 143개나 돼요. 엄청 많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이 관절이 제일 많은 부위가 어딜까요? 예, 손입니다. 손. 이 손 마디마디가 다 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절을 우리가 잘 관리하시는 또 근육이 650여 개나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근육 중에서도 허리 아래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혈관이 11만 내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신장에서 나오는 동맥, 또 전신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에서 싣고 온 정맥까지 다 일렬로다가 이었을 때 이 정도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 정도면은 지구를 2바퀴 반 돌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는 이 혈관이 분포되지 않으면 그분은 썩어버려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이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항체가 생겨도 혈액 내에 있기 때문에 이후 비강 점막을 통해서 감염된 걸 중화를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건 혈액이 전신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입증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의 길이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혈액은요, 자신의 체중의 13분의 1%로 하면 약 8% 정도 됩니다. 60kg인 사람은 4.8리터 정도 됩니다. 6,048.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이 자기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부위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그걸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뇌척수에게 제일 많습니다. 90%. 이 뇌척수에게는 혈액이 섞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있어서는 안 될 부위 가장 첫째가 뇌척수예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우리 방광에도 균이 있으면 안 돼요.
방광. 근데 소변 볼 때 나오는 균은 요도에 오염된 게 씻겨 나오는 거예요. 방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액에는 간한 균이 없어야 돼요. 이제 균이 들어가서 막 증식이 되는 게 이제 폐혈증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혈액 내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들,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것들은 혈액 내에서 이제 증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참고로 보시고요. 저기 오늘은 못 해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저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체 내 물의 중요 작용 들어보세요. 우리 뇌 인체에 이 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세포가 60쪽에 된다고 했죠. 그걸 이 물이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림프의 조직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늘 정화가 되는 거예요.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물이 다 씻어내주고, 그리고 인체의 모든 대사 작용에 관여를 한다. 우리 대사 공장이 간이죠. 간에 하는 그 여러 가지 각종 대사도 물 없이는 안 돼요. 그 혈액을 중성 내지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합니다. 우리 인체는 약알칼리성입니다.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늘 비슷한 상태로다가 유지가 됩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 자극이 있더라도 우리 몸이 그걸 조절을 해주는. 가령 체온도 마찬가지. 체온도 가령 더우면은 땀이 어디로 제일 많이 나요? 여기 머리에서 제일 많이 나죠. 머리는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식혀주는 게 이제 땀으로 배출돼요. 그리고 체내에 열을 발산시켜 체온 조절, 또 혈압 유지를 한다.